앞이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기무사 문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의 장려금 지원 규모를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올해 또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연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데 이는 모두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40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예고하면서 재정 건전성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돈 나올 구멍, 즉 기업 활동은 꽁꽁 얼어붙게 처만들어 놓고 근로자 소득만 증대시키겠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경제 정책은 없는 겁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건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경제 참모들은 과거 우파 정권 시절 각종 방송의 패널로 출연하여 마치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우파 정권의 경제 정책을 물고 뜯은 자들이었습니다. 막상 정책 수장이 되니 폭망하는 경제에 아무런 해법조차 못 내놓는 꼬라지를 보세요. 국민 대다수는 이론만 백단인 입으로만 해결사 노릇하는 이런 작자들에게 기만당하고 속은 거죠. 이런 가운데 들려오는 또 다른 악재. 한국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20에서 25%가량의 고율 관세를 매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가 현실이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65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비상이 걸린 정부와 업계는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설득하겠다고요? 참 웃기죠? 언제는 미국 관세에 맞불 작전으로 WTO 제소 등으로 맞상대하겠다고 하더니 이제야 비로소 분위기 파악이 되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5.3% 올리고 연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7년째 파업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 5,464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급감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망하던 말던 내 알 바 아니고 오직 자기 목 챙기기 바쁜 대한민국 강성귀족 노조.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강성노조와 맞서며 구조개혁을 외쳤던 박 대통령, 이런 대외 경제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 목만 챙기려고 떼를 쓰는 강성귀족 노조 편에 서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 진정 이 나라를 걱정하며 국정 운영을 펼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아직도 답을 모른다면 당신은 국민 개돼지에 속하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 박람회에서 일부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지만 강한 벤처 창업 기업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과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열정, 그거를 최고로 치닫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행복의 버팀목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개편과 구조 조정이 경직된 노동시장의 저항에 막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과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간다며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적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라며 기업의 혁신 노력과 청년들의 도전을 당부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이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를 두고 청와대의 주장과 서로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기무사 문건 선동질로 재미 보려고 했는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죠. 송영무 장관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혔고 청와대에서는 6월 28일 국방부가 이 문건을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6월 28일 청와대에 보고는 했지만 문건 전문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수시간 만에 문건 전문도 무종의 채널로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혼선이 생기긴 마찬가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6월 13일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즉 6월 5일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6월 28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 보고를 할 때 조국 민정수석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시점 혼선으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지자 익명 뒤에 숨은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의 실행 준비까지 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가 핵심이지 않나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선동이지 시기가 뭐가 중요해요. 사실 좌빠른 진작부터 기무사 문건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권 집권 초 신문의 2단 정도로 기사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좌빠른 이걸 홀딩하고 있다가 현 상황이 여러모로 불리하니까 개돼지들 선동과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든 것입니다. 기무사 문건 논란이 불거지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그 문서는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나의 재량으로 만들었다고 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국의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 곧 귀국하여 사실을 밝히겠다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기자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민구나 김관진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 순전히 나라의 안위가 걱정돼서 나의 의지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은 물론 총리나 장관이나 안보실장으로 불똥이 되는 것까지 막아섰습니다. 참으로 그의 기백이 우를 창창합니다. 지금 부풍한 설이 몰아치는 좌파 독재 정권 시절에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죽어도 걱정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떠안는 저런 참군인의 기백을 보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결기는 천번 만번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7월 17일 일본 매체 유칸 후지는 앞이 깜깜, 한국 고용정책 대실수, 무역전쟁도 직격탄, 대중수출 30조 감소 제목으로 어두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한국이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면 인민공화국으로의 진행 방향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의 반미, 반자본주의 정책은 한국이 쿠바의 상황처럼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세상의 어느 나라도 부국강병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빈국약병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경제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설익은 경제정책 펼쳐놓고 항상 국민 혈세로 땜방질하기 바쁜 문재인 정권을 향해 30대 애국 우파 미녀로 알려진 최은혜 씨가 제대로 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은혜 씨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삼성 순이익 중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이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운 발언이다. 홍영표의 그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의 토지공유화 발상과 일맥상통한데 그들의 사유재산의 공유를 외치는 커뮤니즘의 목소리가 이제 별로 놀랍지가 않다. 정부와 여당은 합심하여 국가의 기업들이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 입법은 하기 싫고 실패했으니 타켓을 정해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을 뺏어서 나눠준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반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저번 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풀을 창출하지도 않고서 풀을 재분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업을 돕는 정책은 곧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다. 부의 창출과 국가의 번영은 뗄 수 없고 양립만이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그 누구의 리더십도 아닌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으로 경제 강국이 된 나라이다. 그런데 웬 도적놈과 깡패가 나타나 이리도 횡포를 부리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부자는 다 내쫓을 심산인 것인가? 그렇습니다. 최은혜 씨의 주장처럼
좌파 선동에 놀아나 부자와 기업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국민계 돼지들, 당신들은 영원히 가난뱅이로 처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순간 좌파적 사고로 적폐가 되는 순간인 거죠.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